도경구 박사님은 저희 맹주성 이사장님과 같은 학교 동료셨고요. 기계공학과 박사님이신데 이 부정선거 규명을 하실 때 저희 이사장님이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계셨지만 도 박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헌신적으로 하신 분 중에 손에 꼽힐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공개적으로 이분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시는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질문 있으면 제가 또 받겠습니다. 그리고 장재원 박사님은 여러분 다 아시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장재원 박사님은 드러난 가 다르게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큰 공적이 하나 있으신데요. 지금 자유대학 학생들이 서버갑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거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준영 군을 대표해서 여러 젊은이들을 지금 거리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예. 요즘에 저희가 군인들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충성하는 군인과 확실하게 배반하는 군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군인 출신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좀 안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제가 미리 걷어서 또 질문도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 박사님과 저는 일단 내려가고 먼저 도 박사님 모셔서 강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앞에 없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가지고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맹주성 교수님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허리 치료 중이시라 무리를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하셨습니다. 제목은 MPK에서 정해주신 거고요. 이 제목만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맹주성 교수님이 이 발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이 지난 6.3 대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어서 6.3 대선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용어부터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국가정산망이 뭔가? 국가정산망이란 정부가 구축해 놓은 겁니다. 정부가 구축해서 국가 단위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게 국가정산망이고요. 어떤 용도로 쓰이냐 하면 우리 행정 업무 또 대민, 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 국가정산망은 아마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연 1등입니다. 그러면 국가정산망 망분리원칙이란 뭐냐 하면 정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가전산망에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이 뭔가 다른 모양이죠.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 공개망입니다. 인터넷망이라고 하죠. 이건 대민 서비스 망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접근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건 내부 업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업무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쇄망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거죠. 정부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들만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망분리 원칙이란 대민 서비스 하는 네트워크와 망과 그 다음에 내부 업무 시스템을 위한 망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글을 달았죠. 근데 분리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말은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이 내부 행정 시스템도 전국으로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손으로 연결해가지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논리적 분리라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소통을 하더라도 이게 서로 암호를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외부 사람들은 전혀 끼어들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대민 서비스 공개망에는 선거 소스 통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모든 선거 통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공개된 것이죠. 반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선거관리 시스템은 이거는 업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업무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전혀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망분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모든 걸 관리를 하긴 하지만 망분리 원칙에 따라서 선거 통계 시스템은 완전히 공개하는 시스템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사전 선거 관리 시스템이다 하면 사전 선거를 어떻게 실시하죠?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있죠. 사전 투표소를 가면 투표지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가장 중앙에서 투표하러 가면 투표지 발급기에 자기 확인을 하고 그 정보가 중앙으로 넘어가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내부 업무 시스템이니까 외부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선관위 내부의 망입니다. 그 망을 통해서 선관위 중앙으로 가서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투표지 발급 버튼을 누르면 투표지 발급기에서 투표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제대로만 적용이 된다면 사실 부정으로 투표지를 발급할 일은 사실은 없죠. 하지만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사전선거 투표지 발급기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투표지 발급기가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소마다 다 있지만 사실상 투표한 사람의 기록을 사전투표소에서는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사전투표소에 있는 누구라도 몇 명이 그날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선거를 했는지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중앙에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내부 업무 시스템이 철저하게 돼 있어도 사실상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누가 발표했듯이 우리 사전 선거 시스템, 사전 투표 시스템은 외부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선거 관리 시스템이, 즉 사전 투표 시스템이 인터넷망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누구나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조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걸 인터넷망에 연결을 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해킹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있으면 내부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이렇게 인터넷망을 연결하면 더 이상 선거관리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은 안전하지가 못하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니까 사실상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키를 넘겨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길도 닦아주고요. 들어올 수 있는 길과 키를 넘겨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외부에서 지구 어디에 있어서인가 들어와서 뭔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실 이세미야가 시작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우리 사전투표할 때요 인터넷망에 열어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해주거든요 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부터는 지난 6.3 대선 얘기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봐요. 선거 결과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당일 투표를 가만히 보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15%포인트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편에 있는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37.3%포인트를 리드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거의 득표율만 따져보면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만 따지면 2.4배가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 같은 모집단에서 5를 뽑든 간에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전투표를 하든 당일투표를 하든. 그렇죠? 뭐 민주당 당원이 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500만 명이 전부 사전투표에 몰려가서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비정상이죠.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맹수성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또 했네. 비정상입니다. 그럼 이거만 비정상인가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전부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가 조작할 거니까 전부 당일 투표에 몰려갔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부 사전투표에 몰려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 두 후보의 세 후보죠 사실은 사전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거예요. 빼면은 사전 득표율이 높은 후보는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당일 득표율이 높은 후보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국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 시도별로 다 나눠봤어요. 전국 17개 시도별로. 그랬더니 이 파란색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시도에서 전부 20% 안팎.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요. 호남 지역에는 한 10% 안팎. 이 사전투표가 많고요. 김문수 후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20% 미만으로 당일 투표가 높습니다. 득표율이.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요. 호남 지역은 조금 덜 낮고요. 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방별로 따져도 다 저러냐. 그런데 이걸 또 더 세분해서 투표 지역구별로 다 따져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투표 지역구에서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모두 사전투표는 이재명이 100% 높고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00% 이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통계를 하는 사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과 사람들은 이 말이 되냐? 보면 바로 이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게 뭔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손을 댔다 이거죠. 그러면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도대체 조작이 가능한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조작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표 조작,
하나는 개표 조작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투표 조작은 개표하기 전에 미리 조작을 해놓는 거고요. 개표 조작은 개표하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로 그려놨는데요. 왼쪽 편에 보면 투표 조작은 투표 조작은 미리 투표함을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개표하기 전에 유일하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짜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 더하기 조작이라고 합니다. 가짜표, 유령표죠.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까? 유령표를 집어넣으면 투표 인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하는 사람으로 둔갑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당일 투표에서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당일 투표에는 가면 선거의 명부가 있죠. 그래 가서 거기 본인 확인하고 내가 투표했다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투표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당일 투표는 표 더하기 투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사전투표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도 사실 똑같이 해야죠. 근데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지 발급기라는 게 있어서 가서 본인을 확인을 하면 바로 사전투표지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인하는 거 없죠. 투표 한 사람이 내가 투표했노라 하는 기록을 남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기록은 어디 남아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남아있죠.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한 사람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고쳐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이 원천적으로 허점이 있는 시스템이죠. 그럼 일부러 허점이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컴퓨터 전공이거든요. 절대로 그런 시스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고는 그렇게 허술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전 투표에서 그런 방식으로 투표 안 한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 조작은 표 더하기 조작이 가장 쉽습니다. 물론 바꿔치기 하는 것도 있어요. 특정 후보의 표를 빼고 가짜표를 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빼는 작업이 복잡하니까.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유령표를 마구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개표할 때 조작하는 겁니다. 그걸 개표 조작이라고 하고요. 개표 중에 하는데 사실상 개표 조작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개표를 한다면 수개표를 하는 사람이 여러 명 모여서 같이 보면서 수개표를 하죠. 그 수개표는 기본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러 명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전자개표기로 분류를 하게 되면 전자개표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뭔가 조금 분류를 잘못해도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조작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A 후보의 표를 B 후보로 분류를 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조작이 될까요? 표 바꾸기 조작이 되는 거죠. A 후보의 표를 B 후보의 표로 카운트를 하니까 A 후보는 한 표를 뺏기는 거고 B 후보는 한 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표 중에 조작이 가능하다. 두 가지 조작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개표를 하면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수개표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개표기가 분류를 하는 도중에 분류를 잘 못해서 내뱉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요즘의 기술로 전자개표기를 만든다면 그렇게 잘못 분류한 표가 나올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거관리면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굉장히 별로 질이 안 좋은 거란 얘기죠.
지금 기술로 그렇게 잘못 분류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류 못해서 내뱉는 표도 사실상 없어야 됩니다. 진짜 무효표만 분류 못하겠습니다고 내뱉어야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체 투표 중에 0.7%가 무효표예요. 근데 무효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가 내뱉는 표가 분류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뱉는 표가 2.3%입니다. 전체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자개표기가 분류를 하지 못해서 미분류로 낸 표가, 미분류하는 표가 전체 표의 3%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 진짜 무효표는 0.7%, 그리고 나머지 2.3%는 실제로 분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가 불량이다. 형편치 못해서, 잘 하지 못해서 분류 못하겠습니다 하고 정상적인 표를 그냥 분류하지 못하고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자개표기가 내뱉는 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전자개표가 미분류한 표들은 수개표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이제 개표 조작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조작을 한다면 어떻게 조작을 할까 절차를 여기 보았는데요. 이제 사전투표가 있고 당일투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조작 두 가지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표 더하기 조작, 표 바꾸기 조작. 개표 정회하고 또 개표하면서 또 조작하고 그게 가능하게 되고요. 당일 투표인 경우에는 표 더하기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 한해서는 개표 조작밖에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과연 조작을 했다면 우리가 최종 선거 결과 발표를 보고 이거 조작이네 라고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조작의 규모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투표 조작도 가능할 테고 개표 조작도 가능할 텐데 결과만 보고 투표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 개표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를 아는 거는 X 더하기 Y는 T인데 그 등식을 푸는 거하고 같거든요. 근데 변수가 3개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개표 결과를 바로 보는 즉시 우리 맹주석 교수님이나 장재원 박사님은 딱 보고 나서 조작이네 하고 바로 몇 분 만에 이 정도 조작했을 거라고 조작 규모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 계산이 가능할까요? 단순합니다.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 개표 조작은 안 했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개표 조작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와 개표 조작이 없다는 얘기는 당일 투표에는 조작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일 투표는 정말 진정한 득표율이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당일 투표하고 다르면 그런 다른 만큼이 조작된 거겠죠. 그렇게 바로 계산을 해서 사실 개표 끝난 바로 직후에 이거 한 600만 표 조작이 됐어 라고 벌써 바로 맹 교수님 말씀하셨고요. 장재원 박사님도 그 정도 조작했어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표 조작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개표 조작이 없다고 가정하면 쉽게 계산이 되지만 개표 조작이 있을 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등식이 성립하는 그 값이 무한대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고 그냥 맹 교수님이나 장재원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엄청나게 수백만 표가 조작이 됐어 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쯤 되면 포기를 해야죠. 안 되겠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데이터의 분석에 관심이 있었던 시골에 계신 어떤 분이 재미있는 결과를 찾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전자개표기가 분류를 하면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표 상황표에는 전자개표가 분류해서 나온 득표수를 적고요. 그 다음에 전자개표가 분류를 못해서 내뱉은 표는 수개표로밖에 이제 개표를 못하죠. 그럼 수개표한 결과 이렇게 나란히 그 개표 상황표에 적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전국 투표소에 정보공개 청구를 다 해서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한 개표 상황표를 모두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거기 수개표한 분량이 있는데 수개표한 부분이 꽤 많은 퍼센티지가 수개표가 돼 있고, 그러면 이 수개표한 부분은 최소한 조작이 없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가. 근데 사실 보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개표하기 전에 이미 조작이 됐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개표한 거는 수개표를 하더라도 이미 조작이 돼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반면 당일 투표는 사전 투표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개표로만 조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자개표기가 개표하지 못해서 수개표로 한 그 부분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가 아닌가 라는 착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표 상황표를 모두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해온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분이 전국에 있는 개표 상황표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잡은 건데, 이 수개표한 분량이 전국에 43만 7천 표 정도가 됐습니다. 유효표가. 이거는 전체 우리 당일 투표 전체 부분의 2.25%입니다. 꽤 많은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득표율을 갖다가 따져봤더니 우리 공식 발표한 결과하고 정반대 결과가 보이죠? 김문수 후보가 59.39%, 이재명 후보가 33.13%예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수개표 결과니까 믿을만 한데, 이게 공식 발표 결과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럼 이거 믿을만 한가? 사실 이게 믿을만 한가라고 전자개표기가 내뱉은 표면 불량표 아니야? 믿을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게 전자개표기 분량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그렇게 분류를 잘 못하는 거예요. 멀쩡한 표를 분류를 못하고 미분류로 내놓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무효표는 0.7%인데 유효표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표로 분류하지 못한 표가 2.3%나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져봅니다. 그럼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만 쏠려 있는 게 아닌가? 그 지역별로 다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2.3%대요. 지역별로 시도별로 따져봤어도 전부 그거 안팎이에요. 제일 낮은 데가 1.7%, 경기도죠. 제일 높은 데가 전라남도 3.3%.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전부 2.몇 %로 됩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해서 내뱉은 유효표가 그럼 충분히 많은 건가? 통계적으로 전체 모집단에서 2.3% 정도를 뽑아낸 것은 엄청나게 큰 모집단입니다. 이게 샘플입니다. 이 샘플이 43만 7천 표나 되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짜 조작이 없는 득표율이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럼 이거 믿을만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투표한 득표율이라고 여기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조작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개표 득표율과 이 공식 발표 득표율을 당일 투표입니다. 당일 투표만 따져보니 조금 차이가 나죠?
당일 투표는 표도하기 조작이 없기 때문에 전부 전자개표기로만 개표 조작만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고요. 할 게 없죠. 그런데 당일 투표, 수개표 득표율이 요 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공식 발표, 당일 투표의 공식 발표 득표율을 딱 비교를 해봤더니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럼 이 정도면은 보면 관찰을 해보면 이거 어떤 정도 김문수 후보의 표를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가져가고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덜 가져갔구나. 두 사람한테 나눠줬구나 하는 게 그래프에서 보이죠. 그래서 여기 나눠주는 비율이 3.5대 1입니다. 딱 3.5대 1로 나와요. 나중에 3.5대 1인 비율이 또 한 데서 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 분명히 당일 투표, 수개표 득표율과 이게 우리가 진짜로 믿고 싶은 득표율인데 이것과 당일 투표, 공식 발표 득표율이 차이가 나니 이거 그만큼 조작한 거네. 그러면 뭐로 조작했을까요? 개표 조작이죠. 당일 투표니까. 그렇게 따지면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자개표기로 개표 조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했습니다. 지방별로, 시도별로 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지방별로 당일 표, 수개표를 구하는 다 이렇습니다. 지방별로 조금 차이 나지만 호남 지역, 광주와 전북, 전남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나머지 모든 시도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요게 이제 수개표 결과니까, 요게 진짜 조작이 없는 진짜 득표율이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를 이제 공식 발표 득표율과 시도별로 다 따져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내가 차이 나는 별을 바로 지방별로 수개표 득표율, 공식 발표 득표율, 이렇게 나란히 차례로 두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래 위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 하늘색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은 이제 수개표 득표율에서 공식 발표 득표율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모든 지방에서 다 늘어났죠? 모든 지방에서 전부 공식 발표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는 수개표 득표율보다 공식 발표 득표율이 다 높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보다는 덜 하지만 다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만 제외하고요. 호남 지역은, 광주 지역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북, 전남 지역은 기이하게도 김문수 후보 표가 더 늘어났습니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어쨌든 차이가 나니까 그럼 요 차이는 안건 조작을 했겠네. 그럼 이 조작 양이 얼마나 될까? 규모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식을 세워서 계산했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식이고요. 아까 수개표 득표율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개표 전에 득표수, 각 후보의 득표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것과 공식 발표 득표수 비교를 해서 과연 조작이 얼마나 됐는가를 계산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이 표같이 나왔는데요. 맨 왼쪽에 개표 조작 표수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시도별로 다 나열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김문수 후보의 표를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나눠 가졌고요. 전북, 전남만 예외로 이재명 후보 표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표가 나눠 가진 걸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 상대 분배 비율이 있는데요. 이거는 뺏긴 후보의 표를 남은 나머지 두 후보가 어떤 비율로 가져갔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을 다 합산을 해서 따져보면 3.5대 1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표를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 3.5, 이준석 후보 1의 비율로 가져간 걸로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작을 얼마나 했냐 하는 정도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복구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복구율이 뭐냐 하면 공식 발표된 득표율,
그리고 여기서는 희생자는 김문수 후보죠. 그 김문수 후보의 공식 발표 득표수에서 원래 본인이 얻었던 진짜 득표수, 조작 전에 그 득표수로 복구를 하려면 자기가 공식 발표된 득표수에서 몇 퍼센트를 다시 돌려받아야 원래 자기 진짜 득표수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복구율은. 그래서 복구율이 높을수록 조작이 많은 거고요. 복구율이 낮을수록 조작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지방별로 따져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거의 뭐 서울은 8.4%에서 많은 데는 뭐 15, 1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국을 다 따져보면 복구율이 11.5%입니다. 그 다음에 표 바꾸기 주기는 그럼 그렇게 조작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김문수 후보의 표를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나눠 가져갔는데 그러면 도대체 전자개표기가 어떤 주기로 표를 바꿔야 그 말은 이제 김문수 후보의 표를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한테 김문수 후보 몇 표를 얻었을 때 그 중에 한 표를 두 후보한테 나눠줄 것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 게 표 바꾸기 주기거든요. 그것도 지방별로 시도별로 많이 다릅니다. 표 바꾸기 주기가 굉장히 전북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요. 제일 높은 데가 7이죠. 7은 김문수 7표 얻은 걸 다른 두 후보한테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다 따져보면 10이 나옵니다. 그 말은 김문수 후보가 10표 받았을 때 3.5대 1의 비율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한테 나눠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개표 조작을 이렇게 했다는 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 지방별로 사실 조작 규모가 다 다르죠. 아마 지방에서 또 시도별로 따져보면 또 시별이나 또 지역구별로 따져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차피 추정치니까. 그래서 지방별로, 그러니까 시도별로 또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나는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 이게 결국은 각 지방별, 시도별 전자개표기의 개표 조작 규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전투표에도 당일 투표에서 조작했던 거하고 똑같은 비율로 조작했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전투표 규모를 추정할 때도 이건 당일 투표가 이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 규모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당일 투표의 전자개표기 조작 규모는 김문수 후보의 118만 표를 갖다가 이재명 후보는 92만 표 정도, 이준석 후보는 26만 표 정도를 가져왔다라고 결과가 나오고요. 그럼 요거가 이제 전자개표기가 조작하는 규모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사전투표 개표 조작 규모를 갖다가 추정할 때도 똑같은 전자개표기를 썼으니 당일 투표를 전자개표할 때 썼던 조작 규모하고 똑같이 사전투표를 개표할 때도 똑같은 규모로 조작했을 거지라고 가정을 하고 규모를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식 발표 결과에다가 전자개표기 조작 전에 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당일 투표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규모를 우리가 추정을 했으니까 똑같은 규모를 적용시켜가지고 사전투표에서도 전자개표기 조작 전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개표 조작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들어가기 전에 규모를 파악을 하면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수개표 득표율로 산정한 진짜 득표율로 추정되는 그 득표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과 전자개표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추정된 득표수를 빼면 얼마만큼 표도하기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역산을 개표 조작 역산, 그다음에 투표 조작 역산해서 표도하기 조작 규모를 똑같이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 결과는 이렇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사전투표는 이제 투표 조작과 개표 조작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를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가 표 더하기로 683만 표 정도를 갖다가 가짜표를 더했고요. 그 다음에
표 바꾸기 조작으로 32.3만 표 정도를 이득을 봐서 전체 승부가 뒤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조금 받았습니다. 74만 표 정도 가짜표가 들어가고, 그다음 표 바뀌기로 12만 표 이익을 봐서 득표율이 조금 올라갔고요. 6.4에서 8.8로.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표 더하기 조작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다음 표 바뀌기 조작만 했으니까 거기서 잃어버린 표를 따졌는데, 나머지 후보 두 후보가 득표를, 가짜표를 엄청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득표율은 63.7%에서 26.4%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도 했고요. 이게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를 합할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건 투표 수를 비교해 본 거고요. 조작 전과 조작 후. 오른쪽은 투표율을 비교했습니다. 조작 전과 조작 후. 그래서 여기 조작 규모가 있죠? 조작 규모만 살펴보면 투표 조작으로 이재명 후보는 한 680만 표 유정표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표 바꾸기 개표기 조작으로 120만 표 정도 이득을 받고요. 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득표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이 조작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가 진짜로 얻은 표로 추정되는 게 사전투표에서요, 한 600만 표 되거든요. 600여만 표. 근데 그 한 800여만 표가 돼요. 그 중에서 가짜표가 683만 표나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얻은 표에 85.3% 가짜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런 규모로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가짜표를 수백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만큼 투표율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식 발표한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이 35.4%입니다. 그런데 유령표를 다 빼고 나니까 실제 사전 투표율로 추정되는 사전 투표율은 18.3%입니다. 생각보다 낮죠? 사전 투표 별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되면 재미있게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사전투표에 조작한다는 거 우리 이미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참관인들이 사전투표 몇 명이나 들어가나 감시하죠. 이번에도 감시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떤 투표소에서는 뭐 한 10% 정도 발표한 것보다 덜 카운트가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만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관해서 정말 들어가는 사람을 다 봤는데, 조사해 봤는데도 반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추정값이 실제 사전 투표율이 18.3%라고 추정이 됐는데, 공식 발표는 35.4%면 거의 반이잖아요. 근데 가서 봤더니 그만큼 아니던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감시하는 걸 알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어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복 투표가 많이 발견이 됐죠. 여기서 진짜 관찰한 사람이 봤을 때는 실제 진짜 투표율보다 훨씬 높게 나오게 된 게 사실 중복 투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걸 더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 그런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 결과를 이렇게 보면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가정이 많아요.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율이 같다고 가정하고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못해서 유효표임에도 불구하고 개표를 못해서 내뱉은 표가 정말 진짜 득표율을 갖다가 제대로 표현하는 건가 하는 의심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득표율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닐 수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정해봤더니 뭐 보통 규모의 조작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만은 하죠. 네.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야 내가 투표했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우리가 찍은 사람이 내가 찍은 게 아니죠. 우리가 찍은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당선했다 하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 의문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몇몇 가정이 있긴 하지만 상식적인 가정이고요. 그 상식적인 가정 하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선거 결과 꽁털인데 조작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했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내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그래요. 상식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얼마만큼 되는 건지 통계적으로 해봤더니 규모도 상당 규모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래봤자 추정일 뿐입니다. 가정이 있고요. 가정에 기반한 추정이죠. 하지만 충분히 이거는 제기를 할 만한 추정이고요. 그럼 누가 답답하겠어요? 누가 제일 억울합니까? 성관이가 정말 아름다운 선거를 했다면 성관이가 억울하겠죠? 그럼 본인들이 우리 결백해요라고 밝혀야죠. 왜 안 밝히죠? 이상하네. 결백을 주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정말 이상하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성관이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검증을 해서 자기네들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한 건 아름다운 선거밖에 없다라고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 제기하는 선에서 우리는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던 팔로우드 파티에 대한 그 책은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가 더 포커스인데요. 근데 지금 발표하신 것과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맞추면 이제 더 전모가 잘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 잠깐 그러면은 자리가 앉아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럼 박사님이 잠깐 들어가시고 장재원 박사님을 모시고 그 코멘트를 좀 듣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장이 여기가 너무 낮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서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토론하게 되는데 저도 도 교수님하고 똑같은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해석하고 저는 빨리빨리 끝낼 테니까 그림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으로 더 앞장. 지금 사무총장이 이제 망이 연결돼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5년 전에 떨어졌을 때 다 인터넷망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가지고 미국은 이제 스파크가 팍 튀었거든요. 스파크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 스파크가 그린 전산 조작할 때가 서버 위치가 저 동유럽에 있는 세르비아라는 나라, 조그만한 나라 아시지, 그죠? 거기에 데이터 센터에서 전산 조작을 했어요. 근데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에 전산 조작할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격하려는 베네수엘라의 회사하고 미국의 도미니언 회사라고 이놈들이 전부 다 민주당에 로비를 얼마나 했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세르비아에 나왔는데 그 세르비아의 데이터 센터 주인공이 누구냐? 전직 미국 CIA 국장이놈이야, 국장.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 게 이놈들이 전부 다 이 카텔이다 보니까 미국의 CIA 국장, FBI 국장, 이놈들이 반국가 세력이고 부정선거 놈이라고 지금 다 트럼프가 다 보고받고 좀 잡아 죽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망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나왔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중령 때 기무사에서 전산과장을 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성관이 전산하는 게 눈에 보이지, 그죠? 예,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이게 아까 이제 도 교수님하고 똑같은데, 이게 망분리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유권자 DB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고, 뭐, 분류기고, 인터넷 연결 안 됐으면 전부 다 연결 안 돼 있겠지, 그렇죠? 이게 아까 이제 도 교수님 말씀하신 인터넷망인데, 인터넷망은,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선거에 대해서는 해커란 말씀은 안 됩니다. 이놈들은 선거 사기단이야, 사기. 그렇죠? 왜 우리가 할 때 우리 사기 치려 그러면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가지고 그리고 사기 치잖아, 그죠? 이거 사기범입니다, 사기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인터넷만 있으면 이 사기범이 누구냐? 공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CCP, 북한, 국내도 사실은 이제 우리 김명 교수님이 잘 알고 있는 여기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망이 분리가 돼 있으면 해커가 아무리 들어와도 아까처럼 통계 말고는 볼 수가 없어. 그 이놈들이 이제 막 제가 이제 집회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무사 근무할 때가 이렇게 이제 망이 분리됐습니다. 언제냐? 1995년도부터 망을 분리했었어요. 이해됩니까? 저는 이제 기무사 이제 비밀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제가 기무사 할 때는 망이 8개가 분리되어 있었어. 8개. 쉽게 표현하면 제일 작은 게 이 망이 있으면 PC가 3대만 연결됐어. 3대. 그래서 망이 분리, 그게 누구냐면, 기무사도 입찰하잖아. 그죠? 공사도 입찰도 해야 되고 쭉 입찰하면 입찰하는 정보가 우리 재경부랑 연락이 돼야 되잖아. 그죠? 예, 몇 퍼센트 들어왔다.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기는 격리장교 PC 딱 3대만 연결돼 있어. 물리적으로.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나, 나는 나 하는 게 1995년부터 돼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래서 재경부에서 돈 달라면 다 줘. 근데 지금 이제 막 연결이 안 되다니까 이놈이 뭐라 하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망분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F가 나오지,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삼성, LG, 현대, 대우, 국민은행, 증권사 모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이 연결 안 되면 흔히 말하는 CIO, 전사실장은 그나보다 목이야, 목.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영어로 F라는 놈이 연결되어 있었대. 그러면 연결됐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이게 인터넷망하고 연결됐어. 연결됐다 하면 이 IT 선거 사기범들이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훈련 다 했겠지. 그렇죠? 예,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매표를 조작하고 선거 기획하는 놈들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기획을 몇 달 전부터 훈련을 하고 실제로 해보고 다 훈련을 해야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커란 말 쓰면 안 돼. 전부 다 IT 기획하는 놈 있잖아요. 그 놈들은 이제 컴퓨터 잘 모르고 어떻게 조작을 하고 몇 퍼센트를 하고 전부 다 시나리오 기획하는 놈이 있고 실제로 행동하는 놈들이 IT 전산 사기범들입니다. 그 이놈들이 인터넷 통해가지고 저 유권자 DB 선거 프로그램 서버 해가지고 노트북까지 그냥 다 연결돼 버리니까 이제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망을 연결하는 순간 이거 매국 놈입니다. 매국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이 새끼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매국이고 탐정권 박탈하는 거야. 대한민국 주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거를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왔던 지금 현재 미 국무부 사이버 차관보가 부차관보이겠습니다. 범죄 집단이래요. 범죄 조직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 교수님들 계신데 망을 연결하고 지시한 놈이 누구냐 이거야. 대한민국에 망을 연결하고 지시한 놈 누굽니까? 어떤 놈이야? 노태악이야? 누구야? 지시한 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전산시에 있는 공무원 놈 새끼가 망을 연결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형. 제 말 맞습니까?
왜? 이거 해가지고, 이 전산 사기범들이 노트북을 해가지고, 유권자 TV 선거 프로그램을 다 조작을 했어, 이거! 내국노 이놈의 새끼들, 제가 기피하니까 이해하시겠지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놈의 새끼. 누가 지었어? 누가 연결했어? 무조건 사형시키는 거야.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자, 그러니까 한 장 더 가면, 그렇다면 사무총장은 국민 여러분 사전 투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 임마 거짓말 하지 마 임마. 본투표도 다 연결되어 있지 그죠? 아까 도 교수님 다 했잖아 그죠? 당연히 본투표도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이제 그러니까 누가 망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IT 선거 사기 치는 놈들이 그 시간을 계속 오다가 옵니다. 야, 매표 조작해. 그게 지금 다 나와 있어. 우리 네티즌들이 다 찾은 겁니다. 그 중에 우리 맹 교수님이 대한민국 제일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산 조작이라는 결과예요. 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조작이, 이거 이제 제가 위금석 박사님한테 달라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1인당, 이게 컴퓨터로 조작하니까, 응? 중국의 CCP 공장남동들이 아무리 컴퓨터로 조작하니까 그냥 컴퓨터로 오케이 고 하니까 4초마다 막 하는 이 투표 시간이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죠? 이게 바로 망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CCP에 오다받는 국내에 우리 김미영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그 회사 이런 놈들이 그냥 오다받아 할 거 아니야. 연 엔지니어들이야. 자기 어떻게 옆에 앉아가지고 야 임마 조작해 걔도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들 이제 지금 대구에 우리 서석호 변호사님도 직접 다 조사했거든요. 일일이 화장실도 안 가고 변호사님이 직접 다 셌어. 그런데 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망이 연결돼 있고 망이 되어 있으니까 조작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것도 다 우리 네티즌들이 찾은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2분 차이에 18,000명이 줄었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리얼타임에 연동된 겁니다. 이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로그라는 거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18,000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 때도 똑같이 18,000명이 줄었습니다. 18,000명이 줄었다는 거는 18,000, 예를 들면 1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놈이 지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의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이 돼서 1,800표씩 줄여.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에 10명에 국민의힘 10명이 그냥 1,000표씩 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쭉 하니까 그냥 18,000표가 나오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근데 어디서 나간지는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제가 말한 대로 전산실에 가가지고 기록이 다 남아있겠지 그렇죠? 누구 오늘 주시할 거 아니에요. 야 임마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500명 빼고 여기 800명 빼고 1,000명 빼고 쭉쭉쭉 빼. 알겠습니다. 두루룩 빼니까 18,000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분석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네. 이것도 또 마찬가지. 이것도 또 막 이거 8만 표 줄었어. 이거 8만 표 줄었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80명에 대해서 1인당 1,000표씩 줄이면 8만 표 나오지 그렇죠? 그럼 누군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네티즌들 그나마 종합만 찾은 거고 이 전산실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열면 로고 기록 다 나와 있어. 어디서 1,000표, 5,000표, 8,000표 어떤 놈 지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임마 얘 국민의힘 얘 떨어뜨려. 오케이 얘 800표 줄이고 여기 임마 2,000표 줄이고 3,000표 줄이고 줄여 8만 표가 확 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바뀌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는 뭐 컴퓨터만 30년 했기 때문에 이 사기범이 누구냐? 그렇죠? 사기범 중에서도 실제 컴퓨터 기획하는 놈 따로 있고 기획하는 놈 따로 있고 실제로 선거 사기범이 누구냐? 선관위 공무원 7명입니다.
김수현. 이 직책이 이사관이에요. 군대로 말하면 별들이야. 여자야. 여성분인데 여성. 그 다음에 김은아. 두 분 다 컴맹이야, 컴맹. 에? 이게 연세대학교 이게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국민은행도 있는데 총 책임자가 컴맹이야, 컴맹. 그러니까 노태학 이놈이 아이고 가서 저 국장 하시오. 아이고 나 컴퓨터 모릅니다. 모르긴 괜찮아. 돈 쓸 때 전자결제하니까 그냥 예스 사인만 해. 그 대신에 가짜 만들어주면 내가 승진시켜줄게. 그거 아니겠어요? 컴맹이 이렇게 컴맹. 그러니까 7명인데 정보관리국장 컴맹, 정보운영과장 컴맹, 여기 선거정보 일개 계장 김현준, 요놈이 주인공이야 내가 볼 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 5명이 또 누구랑 일하느냐? IT 협력업체, 우리 김명 대표가 잘 아시는 다산네트워크, 한국전자도표, 윈스 등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컴퓨터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그렇죠? 그 7명이 저 여기 유선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 북괴놈 IT 선거 사기범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정선거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7명이 오다는 노태학이가 내리든 지난번에 김영빈이가 내리든 간에 실제로 컴퓨터 조작을 하거나 하는 업무 협조하는 거는 이 7명이 협조를 안 해주면 하나도 못 돼.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거 2명 빼고 선거정보 일개 공무원 5명이 얘네도 컴퓨터 실력이 없어. 공무원 7명 수학 실력, 컴퓨터 실력으로 대통령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막 50명씩 바꾸고 이런 걸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냥 아까처럼 문 열어주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저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침 새벽까지 다른 놈이 돌고 얘네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대통령 발표하면 집에 가면 그 대신에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이따 아까 대세 분명히 얘기했고 제가 이제 한 말씀 이거 끝나고 하나 더 자, 이래서 모든 컴퓨터 시대에 있는 놈은 하나, 둘, 셋, 7명. 이것도 또 나중에 다 사형이야, 사형. 이 7명.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이제 김은아는 작년에 이때 여성이었는데 가짜 국회의원 만든 주인공이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 대통령 할 때는 강주묵이라는 집. 그러니까 IT 전문가가 아니니까 왔다가 탈까네, 그죠? 그게 지금 이 친구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다시 이게 가짜 국회의원들이요. 이놈들이 정상 대통령을 탄핵했으니 이놈은 제가 욕을 이거 F지,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전현희, 고민정, 남인승, 김병기, 서울에 17명, 경기 10명, 인천, 울산, 제주, 부산까지 해가지고 이 가짜 이놈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니 육군사관학교 장재원 박사가 F 말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나쁜 놈 새끼들. 하늘에 언젠가 역사심만 받겠죠? 왜? 이게 이제 보시면 이 예훈이가 이 멍청한 거지. 지가 이겼는데도 졌대. 잠깐만 금방 보내겠습니다. 몽땅 보시면 사전투표에서 이래 벌리는 거야. 몇 장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조전혁이가 서울시 교육감에서 자기가 이겼어. 보세요. 25개국에서 이렇게 많이 이겼어. 근데 사전에서 아까 독 교수님 봤나 600만 표 하듯이 서울 60만 명 이만큼 벌리니까 이 새끼들 사전에서 무조건 벌리는 게 저특기야. 근데 이게 왜 그래프냐면 이게 이제 작년에 여기 선거 끝나고 제가 7명을 고발을 했어요. 선관에다가 아주 대검에. 그래 과천 경찰서 갔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군을 12월 3일 날 보냈잖아, 그죠? 그 과천 수사관 딱 만났어. 너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군 보낸 거 알지? 예. 왜 보냈지? 너 요번에 서울시 교육감 수사 안 하면 너네 막 사형이야. 제가 수사관 직접 얘기했어. 그러니까 수사관이 벌벌 떨어. 너 지난번에 국회의원 할 때는 네가 제가 그 7명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했어. 사기범 좀 만나게 해달라 소원했어. 빌었어. 이 사기범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질문할 때마다 답변하고 녹음해가지고 올려. 그런데도 안 해. 잠깐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이놈 새끼가 탄핵만 안 시켰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울시 교육감 찾아내면 대한민국 끝나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악입니다. 요놈들이 4월 3일 날 했는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이잖아요. 4월 3일 날 부산시 교육감 할 때 최고로 벌렸어. 최고로. 이게 제일 많이 벌린 거야. 이게 이재명이 당선시키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 벤치마크 한 게 이 부산시 교육감입니다. 그 보세요. 녹색은 똑같이 그렇죠? 이게 왜냐? 녹색은 조작 안 했어. 그러니까 대세의 법칙이 그대로야, 그대로. 이게 대한민국 최악의 부정선거. 이재명을 당선시켜가지고 중국 놈들하고 전부 다 선관위가 마지막에 한 게 이 부산시 교육감입니다. 또 생략하고. 아까 이제 이재명, 김문수 이제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이겁니다. 이게 김문수하고 이재명이에요. 보세요. 이준석이 녹색이야.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 조작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에 맞게끔 이게 수학이야, 수학. 이게 이제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강남에서 전국에서 다 이겼는데 이렇게 졌어. 자,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듣기나 깨지니까 사전 투표한 사람이 강남에 128,617명이라고 선관위 놈들이 발표를 했어. 자, 그러면 128,617명이 정말로 강남에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죠. 제가 볼 때 5만 명은 강남에 안 살아. 이거 조사하는데 하루면 되지, 그렇죠? 노태학 이놈아, 너 유튜브 보면 128,617명이 강남에 살면 장전 박사 그날 내가 사형 먹고 죽는다 이놈아. 생명을 걸어. 이거 너무 쉽지, 그러죠?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도 필요 없어. 명단 내놔. 명단 못 내놔. 내놓고 전화하면 돼. 당신 강남에 삽니까? No! 유령, 귀신이야. 없어. 안 살아. 이게 조작한 거예요. 제가 생명 겁니다, 생명. 그렇죠? 이거는 아까처럼 수학도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놔. 강남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아. 5만 명은 안 살아. 네, 죄송합니다. 그만. 일부러. 제가 이거는 나경원 의원 직접 보여주면서 만났거든요. 이전에 이거 보여준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7군데 다 이겼어. 근데 사전에서 4군데 졌어. 나경원 의원이 눈이 동그래졌어. 그래서 평균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15% 떨어졌고, 이건 대수의 법칙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더 생략하고. 자, 이제 거의 이제 결론입니다. 선관위는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여기 이하성 변호사님들인데 이놈들은 국정조사하고 특검이고 이 끝나야 돼. 범죄 집단. 지구상이 없어져야 되고, 아까 이제 생략하고, 현재 저희들이 믿는 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 국무부 사이버 부차관부 잔 밀스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1000%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잔 밀스 차관보가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보고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가짜 선관위를 손바닥에 매일 보고받고 있어. 누구냐? 존 밀스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마지막입니다. 내년 6월 3일 날 아까처럼 세팅해 놓으면 끝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 사전투표 폐지하고 당일 투표 캠페인을 우리 보은이라든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래 박사님 감사합니다. 초대하기로는 그 도경구 박사님의 그 논평 커멘테이터로 초대했는데 또 다른 종류의 아주 멋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요즘에 우리 고노영 변호사님은 저희 MPK 이사로도 오셨는데요. 고 변호사님이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쉬지 않고 뚜벅뚜벅 끝까지 함께 하신 변호사님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지금 2분 발표 들으셨는데 좀 논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020년 이제 4.15 총선 직후에 정말 그 우연히 민경우 의원 소송을 맡게 됐고요. 제가 인천에 살지만 민경우 의원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정말 저는 뭐 이거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데요. 그때 이제 그 선거 부정이다 하고 본 증거가 이 투표 결과가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경우 의원이 마이너스 7%가 빠지고 사전 투표에서, 그리고 이정미라고 그 당시에 정의당 의원이 마이너스 3%, 그리고 정일영은 민주당 후보인데 플러스 10%예요. 두 사람 표를 정일영이 가져간 이런 패턴이 있고, 그게 각 동별이에요. 동마다 다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조작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그때 재판을 통해서 표를 봤는데 표는 완전히 100% 바꿔치기 한 위조표였고요. 위조표였고, 그 후에 그 개표 또 검증한 데 봤을 때는 명부를 보잖아요. 명부가 조작돼 있는 명부인데 뭐냐, 왼쪽에 우리가 되게 이 테이블을 만들 때 왼쪽에 1, 2, 3 다 쭉 일련 번호가 가잖아요. 중간중간 일련 번호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명부에 있는 선거인 나이가 1900년대 초반 아니 1800년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많고 또 한 주소에 40명씩 이렇게 된 데가 많고 20명씩 된 데가 많고, 그 물어보면 선관위 직원들이 나름 대답을 해요. 왜 이런 명부가 있냐 그랬더니 뭐 행불자들 이런 사람들 여기다 줬는데요. 왜 그런 사람을 왜 넣냐 그랬더니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 프레젠테이션 첫 페이지를 한번 떼어보시면 이제 그 다음요. 제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게 그 재판 시작하면서부터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게 법 규정에 있는데 보니까 이게 그 명부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이제 도경구 우리 교수님 그리고 장재현 박사님 그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그동안 얘기한 내용들이 이제는 딱 그냥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 설계도예요. 이게 통합선거인 명부가.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하나의 선거인 명부라는 하나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거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중앙에서 로직이 있어요. 교수님 발표한 게 프로그램을 이거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의해서 전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선거한 숫자가 연동이 되고, 그러면 가짜 숫자를 한 목표에 따라 하고 또 왜냐면 우리가 선거 그 투표하고 뭐 이러면 그 실시간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조작하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동이 되니까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놀란 거고, 이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연동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투표구, 투표소마다 다 별개의 명부가 다 있는 거거든요. 또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있고, 그럼 거기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고 그게 취합이 돼서 전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전부 연동을 하면 완전히 중앙집권 전체주의 빅브라더 같은 이런 선거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 제도, 이게 201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정권이었고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정권 바뀌고 이제 새로운 권력이 창출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거 통합선거인 명부 규정에 보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거기다 넣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조작을 위해서 뭔가 나름 지침이 들어가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거대한 조작 시스템인 것 같고, 아까 망분리의 원칙이라는 건 우리 그러니까 선거 전산망하고 인터넷망하고 분리가 안 됐다는 건데, 일단 통합돼 있다는 이 자체가 아닌 거죠, 그죠? 왜냐하면 각 그 투표 단위별로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거는 전부 오프라인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를 하나의 망을 만든 거는 외부망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내부끼리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선거가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그 다음 내용은 이거는 이제 4.15 총선 때 이거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과장이 증언하는데, 이 증언을 받아낸 분이 김재홍 대표님이라고, 이분 돌아가셨거든요. 이분
그 부정선거 일찍부터 조사를 다닌 분인데 이번 자기 재판에서 증인을 불러내가 조사를 했는데 4.16 총선 때 VPN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무원들을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저도 VPN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그냥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접속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있으면 전산망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외국에서 해도 모르고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고전에 보면 법정 증언 녹취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 그 당시 코로나라서 재택근무 시키면서 미리 선거인 명부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라고 그러고 또 VPN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그다음요. 여기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현장에 VPN 장비들이 그 선관위 안에 이렇게 발견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요. 그다음 이 국정원 보안감사 결과는 이거 뭐 파일 안 펼쳐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작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명부에 사람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리고 투표 결과도 바꿀 수 있다. 뭐 그러면 지금 조작한 결과는 우리가 이제 다 밝혀냈잖아요. 그럼 조작 가능한 거는 이미 조작한 건 이제 완전 기전이 다 밝혀진 거거든요. 그리고 투개표 전산화는 독일에서는 이건 안 된다고 이미 아마 위헌 판결이 2009년도인가 있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게 대만의 선거 원칙이 뭐냐면 3가지 원칙인데요. 타이밍은 뭐냐면 그 자리에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한다. 시차를 두지 말라. 그리고 플레이스는 투표는 그 자리에서 카운트한다. 투표한 곳에서 개표한다. 실제로 대만에서 우리 그렇게 하는 걸 좀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너는 전산 장비, 기계 장비 쓰지 않는다. 전부 재래식 손으로 다 카운트한다. 그런데 그분들 그 얘기 들은 거는 우리나라 선관위 직원 인원의 10분의 1이에요. 선관위 대만에 10분의 1이고 시간은 2시간이면 모든 결과가 다 종료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투표를 올리려고 사전 투표제도 한다는데 거기는 이제 투표할 때 되면 거의 전국에서 우리 왜 기성객들처럼 전부 모여들 하는데 95% 정도 투표에 참석한대요. 그리고 그 선거 유세하는 장면 보시잖아요. 총통 선거할 때 한 번에 한 50만 명씩 모여가지고 대규모 유세하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론을 끌어내고 사람들의 정말 그 정치적인 그 열망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걸 싹 없앴어요. 선관위는 얘들 완전히 전체주의 그 빅브라더처럼 뭐 조그만 걸리면 다 고발하고 가서 밥 한 번 사도 선거법 위반 또 뭐 마이크만 써도 선거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올매가 100만 원만 벌금 넘으면 아예 출마 자체를 5년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주고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쭉 남겨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선거 부정의 결과는 다 드러났고 특히 우리 도경 교수님 이번에 제가 처음에 자료만 봐서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아까 오면서 유튜브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서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시스템은 결국 사전투표 그리고 그 뭐죠 통합선거인 명부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이라는 거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개혁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